안녕하세요. 책을 잘 읽어주는 남자, 여반장입니다. 오늘의 책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작가는 기시미치로 고가 후미다케, 옮김은 전경아, 감수는 김정우님이 하셨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아들러의 사상을 청년과 철학자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엮은 책입니다.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에 아들러 심리학은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에 관한 일본 제1의 철학자의 통찰력 있는 해석과 베스트셀러 작가의 맛깔스러운 글이 잘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책으로 마치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쉽고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철학자의 주장에 반박하는 청년의 의견이 한껏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책 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전을 접한 이후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바로 책 속의 청년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 보시죠. 미움받을 용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 시작하며 과거 천년의 도읍으로 번성을 누리던 옛 도시 외곽에 철학자가 한 명 살았다. 그 철학자는 세계는 아주 단순하며 인간은 오늘이라도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납득이 가지 않은 청년은 철학자를 찾아가 진의를 따져 묻기로 했다. 번뇌로 가득한 그의 눈에는 세계는 혼돈과 모순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그런데 행복이라니? 터무니없는 얘기였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세계는 아주 단순하다는 것이 선생님의 지론입니까? 그렇네. 세계는 믿기 힘들 정도로 단순한 것이고 인생 역시 그러하다네.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로서 그런 주장을 펼치시는 겁니까? 다시 말해 제 인생이나 선생님 인생 앞에 놓인 모든 문제가 단순하다고요? 물론일세. 좋습니다.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방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첫 번째 이유는 선생님과 충분히 납득이 될 때까지 의견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선생님이 그 지론을 철회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허허. 바람결에 선생님에 대한 평판이 들려오더군요. 이곳에 괴짜 철학자가 살고 있는데 간과하기 힘든 이상론을 떠들고 다닌다고요. 자고로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세계는 단순하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로서는 어느 하나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눈으로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그 잘못을 바로 잡아드리려고요. 불편하십니까? 아니, 대환영이야. 나도 마침 자네와 같은 젊은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많이 배우고 싶던 참이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의견을 덮어놓고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의 지론이 옳다는 전제하에 그 가능성부터 생각해봤습니다. 세계는 단순하고 인생 역시 단순하다. 만약 이 태제가 얼마간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이에게나 해당되겠지요. 아이에게는 근로나 납세와 같은 눈에 보이는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나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자유롭게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미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으니 자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혹한 현실은 보이지 않도록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이의 눈에 비치는 세계는
단순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세계는 그 본성을 드러냅니다.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 라는 현실을 매정하게 보여주고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던 온갖 가능성이 불가능성으로 반전됩니다. 행복한 낭만주의의 계절은 막을 내리고 잔혹한 리얼리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 재밌군. 그뿐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 복잡한 인간관계에 얽히고 수많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일, 가정, 사회적 역할 등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차별과 전쟁, 빈부격차 같은 사회의 온갖 문제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지. 계속해보게. 그나마 종교가 힘을 가졌던 시대라면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신의 가르침이야말로 진리이며 세계이며 전부였으니까요. 그 가르침에 따르기만 하면 따로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종교는 힘을 잃고 신에 대한 믿음도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의지할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구나 불안에 떨고 시기와 질투심만 가득하게 되죠. 하나같이 자기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세계가 단순하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내 대답은 같네. 세계는 단순하고 인생도 그러하지. 어째서요? 누가 어떻게 봐도 세계는 혼돈과 모순으로 가득한 곳이 아닙니까? 그것은 세계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자네가 세계를 복잡하게 보고 있기 때문일세. 제가요?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 객관적인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네. 자네가 보는 세계와 내가 보는 세계는 달라.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세계일 테지.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도 저도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같은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자네,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우물물을 마셔본 적이 있나? 우물물이요? 아,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이 우물물을 끌어다 써서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할머니 댁에서 마시는 차가운 우물물은 참 꿀맛이었죠.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물물의 온도는 1년 내내 18도를 유지한다네. 이것은 누가 측정하든지 간에 똑같은 객관적인 수치지. 하지만 여름에 마시는 우물물은 차갑게 느껴지고 겨울에 마시는 우물물은 따뜻하게 느껴진다네. 온도계는 늘 18도를 유지하지만 여름과 겨울에 느끼는 정도가 다른 것이지. 요컨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착각하게 된다? 아니, 착각이 아닐세. 그때 자네가 우물물이 차갑다거나 따뜻하다고 느낀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네.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지.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주관에 지배받고 있고 자신의 주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네. 지금 자네의 눈에는 세계가 복잡 기괴한 혼돈처럼 비춰질 걸세. 하지만 자네가 변한다면 세계는 단순하게 바뀔 걸세. 문제는 세계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자네가 어떠한가 하는 점이라네. 내가 어떠한가? 그렇지. 어쩌면 자네는 선글라스 너머로 세계를 보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는 세계가 어둡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다면 세계가 어둡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선글라스를 벗으면 되네. 맨눈에 비치는 세계는 강렬하고 눈이 부셔서 절로 눈을 감게 될지도 모르네. 다시 선글라스를 찾게 될지도 모르지. 그래도 선글라스를 벗을 수 있을까?
세계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자네에게 그런 용기가 있을까? 그게 관건이지. 용기요? 그래. 이것은 용기의 문제라네. 좋습니다. 반론할 말에 반론할 말이 산더미 같지만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선생님은 인간은 변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변한다면 세계도 단순하게 변할 것이라고요. 물론이지. 인간은 변할 수 있어. 그뿐 아니라 행복해질 수도 있지. 어떤 인간도 예외 없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하하, 세게 나오시는군요.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선생님, 당장 논박해드리지요. 나는 피하지도 숨지도 않을 걸세. 천천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지. 자네는 인간은 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가? 변할 수 없고 말고요. 실제로 저 자신이 변하지 못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걸요. 하지만 동시에 자네는 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물론입니다. 만약 변할 수 있다면, 지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선생님께 무릎을 꿇겠습니다. 반대로 선생님이 제게 무릎을 꿇을 수도 있겠지만요. 좋아, 재밌는걸? 자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학창시절의 내 모습이 떠오르는군. 내게도 진리를 구하려고 철학자를 찾아다니던 혈기왕성한 시절이 있었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리를요. 지금까지 나는 제자라는 것을 둔 적이 없고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네. 하지만 그리스 철학을 공부한 이래, 그리고 또 하나의 철학을 접한 이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자네와 같은 젊은이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군. 또 하나의 철학이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 저쪽에 있는 서재로 가세. 긴 밤이 되겠군. 뜨거운 커피라도 마시자고. 첫 번째 밤.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야. 서재로 간 청년은 구부정한 자세로 서재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는 왜 그토록 철학자의 지론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었다. 출신이나 학력, 외모에 관해서도 심한 열등감을 느꼈다. 그래서일까?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면이 있었다. 그리고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해 늘 자기 혐오에 빠졌다. 청년에게는 철학자의 주장이 모두 허황된 소리로 들렸다. 알려지지 않은 심리학 제3의 거장. 좀 전에 또 하나의 철학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선생님의 전공은 그리스 철학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래, 10대 시절부터 쭉 그리스 철학과 함께했지.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지의 거인들과 말일세. 현재도 플라톤의 저작을 번역 중인데 고대 그리스에 대한 탐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걸세. 그러면 또 하나의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가 20세기 초엽에 창설한 전례 없는 새로운 심리학이라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으셨으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